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강사 나선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쓰기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실험 보고서와 독서 감상문 그리고 영화 감상문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자기소개서와 주장하는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입니다. 최근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쓴 이 자기소개서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동아리, 인터넷 동호회 이런 것들에 가입할 때도 자기소개서를 써내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소개서는 이제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취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된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왕도는 없습니다. 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짧은 시간 동안에 해당 지원자의 됨됨이와 특기 장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받는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담기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동아리 가입인지 그냥 취업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자기소개서가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덕목으로는 바로 정직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실 자기소개서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글은 대학 신입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땡땡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태어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사이신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저 그리고 남동생이 저희 가족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언제나 성실성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다소 냉정한 면도 있지만 제가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땡땡 대학교에 편입하였습니다. 사출금형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서 편입할 때 유리하였습니다. 소녀 때의 희망은 교사, 스튜어디스, 간호사 등 변덕스럽게 바뀌었지만 저는 현재 땡땡 컨테이너 부두에서 수출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역은 제 전공 과목이 아니지만 성실히 최선을 다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세상에서 출중한 인간이 될 수는 없으므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능동적으로 성실히 일 처리하는 사원이 될 것입니다. 네,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성격, 그리고 대인관계의 특성, 미래에 대한 꿈과 같은 것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무난한 자기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능동적으로 성실히 일 처리하는 사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쓴 부분은 대학교 신입생으로서의 각오로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어떤 자세와 각오로 학교를 다닐 것인지 혹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급생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대학 이 신입생이 쓴 자기소개서로서는 사실 그런대로 무난한 편이기는 하지만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사실 서류 심사도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량도 그렇지만 내용도 너무 짧고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취업을 위해서 쓰는 자기소개서는 이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써야 합니다. 자,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업 이념과 그리고 고유한 기업 문화, 또 지원 분야 업무의 성격과 장래의 전망 등에 대해서 사전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 자기 회사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도 없고 또 업무의 특성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그냥 무작정 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들이미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특성과 기업 이념 등을 검색해서 찾아보고 또 이해하고 그 회사에서 어떤 유형의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지도 미리 확인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과 자기소개서를 쓰는 구체적인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사마다 자기소개서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는 특별한 양식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그 항목화해서 제시하기도 하는데 양식 없이 분량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기 나름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보통 들어가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 과정을 쓸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생활 신조나 신념 등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학력이나 이 경력 사항도 적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력서에 썼기 때문에 아주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이나 해외 연수 경험이나 또는 봉사나 아르바이트 경력과 같은 이력서에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격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격에 대해서 쓸 때 나는 성격이 적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심리검사 결과 같은 또는 성격검사 결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혹은 대학 재학 시절의 학생활동 경력 같은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격이 적극적이다 라고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나 추진력, 강인한 의지 이런 것과 함께 협조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원 동기와 장래의 포부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그 회사의 설립 이념과 고유한 기업 문화, 그리고 입사 후에 담당하게 될 업무에 관한 그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동기, 그리고 포부에 대해서 씁니다. 이때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 생활을 통해서 그 자기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기사항에는 외국어 능력이나 각종 자격증의 취득 여부 등에 대해서 밝히면 됩니다. 외국어 능력이나 취득한 자격증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높으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가진 능력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재다능함, 이 그 자체가 사실 업무 수행 능력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서의 작성 요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면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 정직하게 써야 합니다. 어떤 회사든 거짓말을 잘하는 사원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경력사항 등을 쓸 때는 특히 정직하게 쓰는 것이 제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력인데요. 자신의 경력이나 경험 가운데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 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인턴 사원 경력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일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경력, 뭐 워킹 홀리데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외국어 또는 외국 문화를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분명하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한국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이 겸손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개성이 이 기업의 고유한 기업 문화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다들 비슷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도전 정신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원 동기인데요. 자,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취업한다 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을 반기는 회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이 돈벌이의 수단이면서도 자아 성취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를 그 해당 기업의 이념과 문화에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언론사에 지원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언론관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꿈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내가 닮고 싶은 언론인을 제시함으로써 그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나 이 비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식면에 있어서는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면 그 양식에 맞추어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양식이 없는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것들에 유의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성 있게 써야 한다라는 것. 그 인사 담당자가 이 응시자의 자기소개서를 읽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편집, 깔끔하고 개성 있고 또 조리 있는 이런 내용 전개를 신경 써야 합니다. 간혹가다 이 문자 메시지나 그 컴퓨터 채팅을 할 때 쓰는 이런 말들 또는 그 이모티콘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간결한 문장으로 써야 하는데요. 긴 문장을 쓰다가 이 주술 관계가 어긋나거나 하면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신뢰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이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난 뒤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쓰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문이 없는지, 이 문장에 내 생각이 온전히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자기소개서에는 이 불필요한 수사법과 같은 것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 특히 지원 분야, 관련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자신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급적 동사, 이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주장하는 글은 무엇입니까? 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리 있게 밝혀 쓴 글을 뜻합니다. 글의 특성상 이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 객관적인 문체로 전개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논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주장을 결정했다면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또 이때의 근거는 다른 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자료여야 합니다. 이 자료의 신뢰도는 이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이 각종 통계 또는 책, 논문, 뉴스, 신문 기사와 같은 내용 등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거나 이 전문가의 의견 또는 견해를 인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글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장이 논리적이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론에서 제시한 주장과 결론의 주장이 달라진다면 글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은 글을 쓰면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비난한다거나 이 흑백 논리로 서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무수한 예외가 존재하죠, 여러분. 때문에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이 글 자체가 비논리적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표현보다는 이 정확한 수치를 활용하고 또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자, 주장하는 글은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서론은 이 글을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글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이 서론에는 보통 글을 쓰는 동기와 또 목적을 서술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론에서 중요한 점은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나 이 뉴스를 사례로 제시하거나 이 명언이나 속담과 같은 것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사례를 너무 길게 늘어놓거나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명언, 이 격언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서론의 예시를 이렇게 띄워 놓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동물 실험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론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관련된 속담을 제시함으로써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동물 실험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죠.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메울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인간은 수의학, 치의학, 의학 등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해서 포유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의 동물을 사용해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의 성행은 실험 동물을 탄생시켰고 많은 동물이 너무나 당연하게 희생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은 실효성과 안전성 그리고 생명윤리 차원에서 올바른 일이 아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은 타당한 근거와 함께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객관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본론을 쓸 때는 이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요약하고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근거는 한 가지 이상을 나열하고 각각의 설명을 덧붙여서 이것이 근거가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또 그 내용에 따라서 단락을 나누고 이 각각의 단락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본론에서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중 일반적인 것은 나와 반대되는 주장의 문제점을 근거로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특히 이럴 때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는 주제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당연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 앞에 서론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본론의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예시에서는 동물 실험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역시 동물 실험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주장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물 실험은 반윤리적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다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담은 이 본론의 예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이들은 인간의 질병 치료와 의약품의 안정성 확인을 그 필요성으로 꼽는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이 공유되는 병은 사실 1.16%에 불과하다. 이는 실험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 실험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내용이라고 해서 인간에게도 반드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하나의 예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품은 동물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임신부에 투여했을 때 장애를 지닌 아이를 출산한 것이다. 또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화장품 회사 등 일부 기업에서는 단순히 싸고 또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을 강행하기도 한다. 이는 생명 윤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고통을 피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동물 실험은 상당히 반윤리적이며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자,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그 내용과 그 근거가 잘 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은 글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 전체 내용을 종합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또는 본론에서 서술한 문제점의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이 서론과 본론에 이어서 결론을 이렇게 적어 놓았네요. 자, 동물 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 라고 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뻐지기 위해 널 다치게 할 수 없어 라는 이 화장품 회사의 광고 문구는 동물 실험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줄여나가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유럽 각지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효되는 추세이다.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은 실효성이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생명 윤리의 면을 보아서도 금지되어야 한다 라고 적어 놓았네요. 이렇게 해서 이 대학 글쓰기와 관련된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사실 글쓰기 수업은 실제로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글을 써보고 이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 번 고쳐 쓰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수업이 영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글쓰기에 그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